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조직 생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조직은요, 비슷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세포의 집단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우리 몸은 정말 복잡해 보이지만 딱 네 가지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네 가지는요,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피 조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피 조직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피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피라는 것이 우리 몸의 바깥이랄지 반대로 그 안쪽, 뭐 내부를 어쨌든 덮고 있는 겁니다. 덮고 있기 때문에 세포가 어떤 모양으로 덮고 있느냐, 얼마나 두껍게 덮고 있느냐, 예, 이런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윗부분은요, 단층입니다. 한 층짜리. 뭐 집으로 치면 1층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아래쪽은 2층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두껍게 덮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와보면 어떻습니까? 모양에 따라서 납작하냐, 뭐 입방이냐, 뭐 원주냐. 여기서 이제 평평은 말 그대로 납작한 겁니다. 평평하다 하는 걸 말하고요. 입방이란 것은 큐보이드, 큐빅, 예, 이렇게 뭐 직육면체에 가깝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고요. 원주는 이렇게 반대로 길쭉한 원기둥 모양 반대로 길쭉한 원기둥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짓 중층 상피 같은 경우는요, 여기 말 그대로 단층이 약간 변형이 돼서 이게 단층인지 약간 2층인지 애매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란 거. 그래서 어쨌든 결국으로는 한층, 단층으로 일단 기본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층 상피입니다. 두 층 이상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거죠. 역시 평평 상피가 여러 층이냐, 입방이냐, 원주가 또 그렇게 여러 개 다층으로 쌓여 있느냐, 예,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행 상피는 아주 독특한데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그래서 늘어나면 쭉 늘어나니까 얇아지겠죠. 그래서 그 뭐 단층에 가까이 되고 반대로 이제 늘어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두껍게 되겠죠. 우리 풍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행 상피 말 그대로 어떤 두께의 변화가 있는 그런 상피의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층 편평상피입니다. 예, 한 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얇은 납작한 그런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우리가 이제 Simple Squamous Epithelial Cell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얇고 심지어 한 층이다. 그럼 정말 이제 얇은 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이제 허파과리입니다. 허파과리랄지 그 다음에 혈관 중에서도 모세혈관 있잖아요. 아주 가는 혈관. 그 안쪽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는 가스 교환이나 산소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교환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얇게 최대한 그런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심장막, 뭐 가슴막, 복막 이런 막들 있죠. 막구죠. 이런 것들이 이 단층 평평상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단층 입방상피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층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처럼 큐빅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단층 입방상피라고 합니다. 심플 큐보이달 에피셀리알 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어디를 구성하냐면요. 여기 콩팥 얘가 나왔네요. 그래서 뭐 콩팥 세관이랄지 샘, 분비관, 뇌에서 뇌척수액을 만들어내는 맥락얼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허파에서 세기관지, 가장 끝에 갈라지는 종말 세기관지, 이런 부분들이 단층 입방상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단층 원주상피입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단층이고요. 일단 예, 한 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땠습니까? 길쭉하게 생겼죠? 예, 기둥처럼 생겼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층 원주상피라고 부르고요. 예, 심플 컬럼나 에피셀리얼 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컬럼 이런 게 이제 기둥이잖아요. 예,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제 술전세포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가블리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술전세포는 이제 모양이 술전 모양이 닮았다고 하는 거고요. 뭔가 이렇게 분비하는 뭔가 액체, 점액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이런 소화기관 내부, 뭐 위랄지, 소장이랄지 이런 점액이나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하는 예, 그런 곳에 이 단층 원주상피가 많이 존재합니다. 예, 다음은요, 거짓 중층 원주상피입니다. 예, 이름이 좀 복잡하죠. 예,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예, 슈도 스트레티파이드 컬럼나 에피셀리얼 셀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 써있네요. 그죠? 예. 하여튼 뭐, 이름도 복잡하고, 무슨 심지어 거짓말, 슈도가 이제 거짓이란 뜻이거든요. 가짜.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면, 그냥 원기둥 아닌가요? 예, 근데요,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 반쯤 올라오다 만 것도 있고요. 위에서 이제 반쯤 내려온 것도 있고요. 야, 이게 다층입니까? 중층입니까? 단층입니까? 이게. 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끝까지 못 오고 약간 반지하 느낌. 그죠? 그다음에 여기 위에서도 뭐 완전히 바닥으로 못 내려가죠. 약간 뭐 다락 느낌? 그러니까 집이 1층도 2층도 아닌 약간 복층 느낌. 예, 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예, 거짓 중층 원주 상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리아라는 선모, 아주 이제 부드럽고 작은 이런 선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고요. 이게 주로 어디 있냐면 뭐 코랄지, 뭐 인두, 특히 이제 호흡기계, 우리가 뭐 기도, 기관지 이런 데 있죠. 예, 그런 이제 호흡기계에 주로 많이 있대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기관, 기관지가 예시로 나왔어요. 그래서 호흡기에서 뭔가 우리가 점액 같은 걸 분비하면서도 뭔가 먼지 같은 거 걸러내고, 그죠? 이런 것들이 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에 많이 있다. 예, 거짓 중층 원주 상피였습니다. 네, 다음은 중층 편평 상피 세포입니다. 예, 보시면 스트레티파이드 스쿼모스 에피셀리알 셀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납작납작한 세포들이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겁니다. 쭉 쌓여서 이건 사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제 밀고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생성이 되고 점점점 밑으로 올라와서 뭐 결국 이제 탈락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긴 하는데요. 이게 주로 어디냐면 이제 일반 피부랄지 뭐 각막에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입, 뭐 목구멍, 후두, 식도 뭐 이런 쪽, 입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런 쪽을 차지하는 것이 중증 평평상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이제 중증 입방상피와 중증 원주상피인데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단 모양은 예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 모양인데 이게 뭐 두 층 이상 쌓여 있다거나 마찬가지로 원기둥, 그죠? 원주 모양인데 이게 또 두 층 이상 쌓여 있다거나 뭐 이런 일단 모양에서 결정이 되고요. 뭐 또 여기 예시는 뭐 항문 직접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좀 드물어요. 그리고 뭐 앞에 나왔던 후드랄지 뭐 이런 데에서도 또 발견도 됩니다. 어쨌든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상피 조직에 비해서는 흔하지 않은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피 조직 마지막 예, 이행 상피입니다. 이행 상피는요, 왜 여기 보시면 트랜지셔널 에피셀리얼 셀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늘어나는 기관이라고 했어요. 늘어나는 상피. 그래서 늘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두꺼운 거죠. 예, 중층처럼. 그죠? 여러 개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에 반해서 쫙 늘어나면 얇아집니다. 거의 단층에 가깝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행상피 세포인데요. 이게 어떤 곳에서 이렇게 나왔느냐? 대표적인 게 방광이에요, 방광. 뭐 요관이나 요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오줌 많이 마렵다 그럼 방광이 빵빵해지겠죠. 그때 이제 얇아집니다. 그리고 오줌을 누게 되면 다시 제로 돌아오면서 방광이 작아지고 벽이 두꺼워지겠죠. 뭐 또 다른 예를 굳이 들자면 쓸개 있죠. 쓸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쓸개즙을 가지고 있느냐 방출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께가 변하는 이런 이행상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상피를 한번 전반적으로 둘러봤습니다. 단층과 중층,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결합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조직도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자, 우선 분류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결합 조직은요, 먼저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고유 결합 조직, 그죠? 그다음에 지지 결합 조직, 액체 결합 조직, 뭐 부유 결합 조직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크게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고유 결합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 결합 조직은요, 말 그대로 뭐랄까요? 고유하다. 정말 본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 결합을 해주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종류, 이 고유 결합 조직도요,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성긴 결합 조직이냐, 치밀 결합 조직이냐. 자, 성긴, 이 성글다. 뭐랄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헐렁하다? 그러니까 빽빽하지 않다. 성글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치밀은 말 그대로 예, 치밀하다, 빽빽하다. 그러니까 완전 이게 반대의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성길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헐렁할까요? 그러니까 뭐가 지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근 결합 조직과 지방 조직이 있겠고요. 치밀 결합 조직, 아주 빽빽한 것에는 치밀 악교 결합 조직과 치밀 탄력 결합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시죠. 먼저 이 성긴 결합 조직에서 이건 이제 성근 결합 조직이 있죠. 성근. 예. 이 성근 결합 조직과 그다음에 지방 조직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이 성근 결합 조직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니까 정말 오 이렇게 막 빈틈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성글성글하죠. 결국은 이렇게 헐렁한 이유는요. 여기 이제 신경도 지나가야 되고 혈관도 지나가야 되고 이런 일종의 빈 공간, 빈 틈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 있느냐?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피부라는 게 있죠. 피부가 이제 표피, 진피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피부라고 합니다. 합쳐서. 그리고 이제 근육이 있어요. 그 아래. 근데 이 피부와 근육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요 사이에 이렇게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부 밑에 있는 지방 조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예, 뭐 피하 지방 이렇게 불러요. 뭐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 밑에 있는 지방.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예, 이 피하 지방 이 부분이 바로 이 성근 결합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이렇게 대략 이렇게 채워지면서 많은 섬유들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피부에 공급해야 되는 혈관이랄지, 그 다음에 신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근결합 조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지방 조직은요, 뭐 여기 대표적으로 뭐 유선이 나왔지만, 뭐 젖샘, 그 외에도 뭐 우리 뭐 복강지방,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에 뭐 지방 조직이 굉장히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예, 치밀결합 조직입니다. 예, 치밀결합 조직은 예,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치밀 악교 결합 조직, 예, 치밀 탄력 결합 조직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자, 치밀 악교 결합 조직은요, 엄청 질기다고 보시면 돼요. 질기다. 대표적인 게 인대, 힘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뼈에 어떤 이 근육이 붙는달지, 그다음에 굉장히 무거운 걸 버틴달지, 뼈와 뼈를 연결한달지 굉장히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 조직 사진만 봐도 와 이거 뭐 엄청 딱 봐도 엄청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죠? 빽빽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힘줄인데 이런 아주 튼튼한 조직이 이런 치밀 악교 결합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요, 치밀 탄력 결합 조직은요, 말 그대로 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탄력소 섬유가 많아서 탄력이 있는 건데, 뭐 여기 예시 나온 걸 보면요, 뭐 성대주름, 우리 성대라고 하죠. 보컬 폴드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성대가 떨면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탄력이 좋아야 되고요. 뭐 탄력 인대랄지 또는 우리 대동맥도 굉장히 탄성이 좋아요. 우리 혈압을 받으면 이게 풍선처럼 막 이렇게 늘어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동맥 뭐 이런 거랄지 뭐 이런 곳에 치밀 탄력 결합 조직
결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결합 조직 중 지지 결합 조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지 결합 조직에는요. 보니까 뭔가 지지해준다, 서포팅해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이런 뼈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골과 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뼈는 이제 치밀뼈, 해면뼈라는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골은 다시 세 가지, 유리연골, 섬유연골, 탄력연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은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유리연골, 그 다음에 섬유연골,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제 탄력연골, 탄력연골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유리연골은요, 아주 익숙한 겁니다. 우리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부딪히지 말라고, 직접 부딪히지 말라고 이 뼈 끝을 보호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우리 관절에 많이 존재합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유리연골입니다. 이게 실제로 약간 반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연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완충 역할,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유리연골의 역할이 되겠고요. 자, 이 뼈끝 말고도요, 또 있는 곳이 코 있죠, 우리 코. 코도, 이 유리연골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갈비뼈를 보면, 갈비뼈가 그냥 통으로 뼈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 복장뼈라는 것과 만날 때, 그죠? 여기가 이제 연골 있죠. 갈비연골. 이 갈비연골도 유리연골입니다. 요 정도까지가 유리연골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섬유연골은요, 이 섬유질, 굉장히 질기다는 뜻이에요. 이 질긴 것, 이게 보통 어디 있느냐?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척추 사이 원반,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하죠. 뭐 이런 거랄지. 그다음 우리 무릎 있잖아요. 무릎. 단달연골이라고 하는데, 무릎과 무릎 만나는, 그죠? 그 부분도, 섬유연골이고요. 그다음에 턱관절, TM 조인트, 이쪽도 우리가 섬유연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력연골은요, 말 그대로 탄력이 있어요. 탱탱한 거죠. 아, 우리 귀. 귀 아무리 접어도 어때요? 다시 제자리 돌아오죠? 탄력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제가 이제 침을, 이렇게 삼키면, 침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죠? 식도로만 침이 넘어가도록 기도를 덮어서 막아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에피글로티스, 후두덮개라고 하죠. 그 후두덮개도 대표적인 탄력연골이 되겠습니다. 후두덮개. 그래서 우리가 연골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뼈인데요. 뼈는 뭐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뼈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운데 이제 구멍이 숭숭숭숭 나서 골수가 포함된 해면뼈와 그 다음에 그 겉에 딱딱하고, 물론 여기도 이제 혈관이 지나는 관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치밀뼈, 컴팩트 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과 뼈, 이걸 합쳐서 지지결합 조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결합 조직 전체 중에서 제일 마지막 거네요. 액체 결합 조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액체, 뭐 혈액, 그죠? 림프액,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혈액에 포함된 우리 혈구들까지 다 액체 결합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온 것처럼 혈액 내에는 그죠? 액체뿐만 아니라 이런 혈구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액체 결합 조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합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넘어가서 근육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 조직은요,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뼈대 근육, 심장 근육, 내장 근육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인데요. 좀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 선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선을 좀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떻게 되냐면, 우선, 뼈대 근육은요, 말 그대로 뼈에 붙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로무늬 근육이라고 한대요. 왜요? 여기 보니까 실제로 가로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심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현미경으로 봤더니 아주 가는 선들 보이죠? 여기 이제 더 가늘게 보이는데 어쨌든 가로무늬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이쪽이 섬유 방향인데 그죠? 가로무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무늬근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뼈대 근육과 심장 근육에 해당하죠. 반면 내장 근육은요, 우리가 비세럴 머슬인데, 요건 이제 민무늬 근육입니다. 무늬가 없대요. 여기 보시면 무늬가 이제 가로 무늬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민무늬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이제 조직학적인 특징에 의해서 나눈 거고요. 이번에 이제 신경학적 조절에 의해서 나누면 이 뼈대 근육은 어때요? 수위 근육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근육, 네, 맘대로 근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장과 내장 근육은 반면 제가 제 맘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불수익은 involuntary muscle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불수익은 제대로 근육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뼈대 근육과 내장 근육은 좀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심장 근육은 어떻습니까? 조직학적으로 가로무늬 근육인데 신경적으로는 불씨 근육이에요. 즉, 이 심장 근육은요, 일종의 이 뼈대 근육과 내장 근육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뼈대 근육은요, 어때요? 힘이 세요. 힘이 세지만 대신 뭐도 금방 와요? 예, 피로도 금방 와요. 쉽게 지친다는 거죠. 힘을 막 한꺼번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반면 내장 근육은요, 상대적으로 힘은 약합니다. 대신 피로에 견디는 힘도 좋아요. 그래서 피로도 적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약하게 오래 가는 거. 근데요, 이 심장은요, 욕심쟁이입니다. 아주 특선적이기 때문에 힘이 셉니다. 힘이 세요. 일단 가로무늬 근육이니까. 근데 불순 근육이라 조절도 안 되고 피로도는 반대로 또 낮습니다. 피로할 수가 없죠. 피로하면 큰일 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개의 근육 종류가 있는데요. 조직학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신경학적 조절에 의해서 세 가지가 나뉘고 그 중에서 심장이 각각의 장점을 가진 아주 특수한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신경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조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신경 조직은요,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신경 조직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경세포와,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신경악유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악유세포. 자, 신경세포는요, 말 그대로 요겁니다. 뉴런이라고 불러요. 뉴런. 네, 뉴런. 네, 뉴런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신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신경 자극, 신경 전기 신호를 전달해 주는 어떤 전선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뭐 영양분도 공급받아야 되고 뭐 세균이면 누가 또 치워줘야 되고 잡아먹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가 전기적 신호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우리가 한꺼번에 신경악유세포다라고 불러요. 뭐 별악유세포, 미세악유세포, 희소들기 악유세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자세히 배우지 않겠지만 어쨌든 신경 전달만 신경 쓰는 신경세포. 이 신경세포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세포의 그룹이 신경악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조직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네 가지 조직,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뭐,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잘 정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